One of the key things to look at with regards to Bollinger Bands is what's referred to as a Bollinger Squeeze. That's where we're looking for the bands to start to contract and come together. If we have a Bollinger Squeeze, when we're looking at trading short verticals, that does indicate that this stock is currently starting to pause, which is nice for a short vertical because it is a neutral strategy, but it can be neutral bullish or neutral bearish. We did that by looking at the delta on the short leg. And what we'll do is we'll continue to play the part of the investor that is going to use that as one of the metrics. We could check to see if we got 95% of our max gain. If so, perhaps we want to close this out. 이 남자는 옵션 전략으로 유명한 기술 분석가 켄 로즈다. 켄 로즈는 옵션 전략 중에도 숏 버티컬 스프레드 전략을 통한 매매로 유명한데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를 이용한 방법으로 국제 기술 분석 자격인 CMT를 취득하고 인정받았다. 오늘 영상에선 켄 로즈가 사용하는 숏 버티컬 전략을 통해 양방향성 접근과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도 95%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하겠다. 오늘 매매의 핵심이 되는 전략인 숏 버티컬 스프레드와 숏 레그 델타는 옵션 트레이딩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지만 용어가 낯선 사람도 있을 테니 각각 개념을 짚고 시작하겠다. 먼저 버티컬 스프레드는 같은 만기일을 가진 옵션 두 개를 사용하되 행사 가격만 다른 전략을 뜻하고 숏 버티컬 스프레드는 프리미엄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숏 버티컬 스프레드는 전략에 따라 숏 풋 버티컬 스프레드와 숏 콜 버티컬 스프레드로 나뉘는데 숏 콜 버티컬 스프레드는 가격의 하락 또는 횡보를 예상하고 고행사가 콜을 매도, 저행사가 콜을 매수해 두 콜 간의 프리미엄 차이를 얻는 방식이고 숏 풋 버티컬 스프레드는 저행사가 콜을 매도하고 고행사가 콜을 매수해 풋 옵션의 프리미엄 차이를 얻는 방식이다. 그럼 숏 풋 버티컬 스프레드는 가격의 상승 또는 횡보를 예상할 때 진입할 수 있겠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친구랑 사탕을 사면서 내기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친구에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탕의 가격이 10,000원보다 안 올라가면 나한테 사탕을 2개 줘. 대신 10,000원 넘으면 내가 2개를 줄게 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친구에게 사탕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도 준비했다. 이 경우 사탕 값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당신은 사탕 2개를 얻어 4개의 사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 10,000원을 넘게 되면 사탕 2개를 줘야 하지만 11,000원으로 사탕을 사서 줬으니 그 차익에 대한 손해만 발생하게 된다. 이게 숏 버티컬 스프레드라는 내기다.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고 진입하는 이 전략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 예시로 들었던 상황에선 10,000원, 현재 가격이 10,000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게 레그 델타라는 것이다.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델타 값이 높을수록 행사가인 10,000원에 근접해 있다는 걸 나타내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률과 수익률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말하는 0.30에서 0.40 수준을 보통의 범위로 잡아 진입 시점을 조절한다. 켄 로즈는 이 전략을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진입 타점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한 후 확장될 때 방향성에 따라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켄 로즈가 숏 버티컬 스프레드 전략을 사용할 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주가의 변동성과 평균 회귀 성향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과 상하단선 이렇게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선은 보통 20일의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 최근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어 시장의 평균 위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심선에 표준 편차 2를 곱한 값을 더해서 상단 밴드, 빼서 하단 밴드를 나타내고 캔들의 가격이 이 선을 넘으면
높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가격이 이선보다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의 사용법은 방금 설명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용해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방법과 밴드의 수축과 확산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밴드의 폭은 표준 편차의 범위로 폭이 좁아진 상태를 스퀴즈라고 부르며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밴드의 폭이 넓어질 때 캔들의 움직임이 같이 커지며 큰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스퀴즈 구간 후에 나오는 큰 움직임을 캐치해 매매 시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볼린저 밴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역시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해 과매도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경우 매수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캔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가격을 더 끌고 내려갔다. 볼린저 밴드는 일반적으로 평균 회귀 성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세가 시작되고 나면 가격은 계속해서 추세 방향으로 뚫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세장에서 과매수, 과매도 신호는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중심선의 기준이 되는 표준 편차는 과거 가격의 분포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값이라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뉴스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호가 가격 움직임보다 늦게 반응하는 후행성 지표의 특징이 발생해서 매매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주관적이라는 특징 또한 가지게 된다. 주관적이라는 뜻은 결국 사용자의 역량과 함께 사용하는 보조 지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말인데, 켄 로즈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표준 편차의 값을 다시 평균 내어 사람들이 최대한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지표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할 지표인 숏 레그 델타 볼린저 밴드 BB 밴드다. SLD BB는 일반 볼린저 밴드의 숏 레그 델타 값을 표시한 밴드 형식의 지표로 먼저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 다음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놓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서 기존 스크립트를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 한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스크립트와 중첩이 일어났거나 복사하면서 누락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스크립트를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 했는지, 그리고 빠진 구간 없이 모두 복사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제 SLD BB의 구성 요소부터 알아보겠다. SLD BB는 볼린저 밴드와 다르게 총 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밴드가 초록색 또는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가운데 흰색을 중심선으로 상하단 밴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상단 델타 값이 주황색, 하단 델타 값이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는데, 상하단 밴드와 중심선이 기존의 볼린저 밴드와 미묘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20 SMA를 기준으로 나오는 것과는 달리 SLD BB의 중심선은 51 SMA로 세팅되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바꿔준 값으로 중심선의 움직임이 클 경우 외적인 변동성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해서 설정값을 변경해준 것이다. 중심선의 세팅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표준 편차로 계산된 상하단 밴드 역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고, 중심선의 방향에 따라 상승은 초록색, 하락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캔들의 가격이 상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과 연결해서 시그널을 표시해준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캔들이 SLB BB의 상단을 터치한 상황에서 RSI가 70을 초과한 과매수 상태가 되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고, 캔들이 밴드의 하단을 터치한 상태에서 RSI가 3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로 인식해 초록색 밴드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볼린저 밴드와 RSI를 결합하고
거기에 숏 레그 델타 값을 표시해주어 총 3개의 지표를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SLD BB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SLD BB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 때 해당 관점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포지션 매매와 옵션 매매를 같이 설명하겠다. 첫 번째 방법은 과매수 과매도 반전 전략이다. 이 방법은 매매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손절을 자주 많이 해서 리스크를 빠르게 끊어내고 추세가 반전될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채널의 중심선 방향이 하락세로 바뀌면서 빨간색 배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캔들이 지속적으로 밴드 하단을 터치해주면서 완전한 하락 추세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나타나는 초록색 화살표가 발생하면 매수를 진행하겠다. 초록색 화살표가 발생했으니 매수에 들어가겠다. 이때 손절은 진입한 캔들의 저점이 깨지면 곧바로 진행하고, 익절은 캔들이 중심선을 터치했을 때 진행하겠다. 연이은 캔들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으나 손절을 정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손절이 진행됐다. 그리고 캔들 종가에서 다시 한번 롱으로 진입해보자. 지금 3캔들 연속으로 과매도 구간에 머무르며 손절 역시 3번이 났다. 하지만 3번의 손절은 각각 0.04%, 0.09%, 0.11%에 불과하다. 그리고 4번째 캔들에서 양봉이 발생하며 신호가 나타났으니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다. 캔들이 채널의 중심선을 터치하며 목표에 도달했으니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2.94 대 1로 수익률은 1.28%가 나왔다. 그리고 앞선 포지션 청산과 합산을 해보더라도 0.04, 0.09, 0.11%의 손절을 진행했고 1.28%의 수익을 가져가 상대적으로도 높은 수익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옵션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풋 옵션을 델타 0.30 지점인 보라색 라인에 매도를 걸고, 그리고 더 아래 구간에서 풋을 매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3번의 손절과 1번의 익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방금 포지션 매매로 든 예시는 옵션 매매를 포지션 매매로 진행하는 방법을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포지션 매매에서는 손절을 투자자가 직접 매도를 진행해야 하지만 옵션 매매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한 번에 걸 수 있어 수고로움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SLD BB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중심선 돌파 기반 역추세 전략이다. 이 방법은 스퀴즈 모멘텀 이후에 발생하는 밴드의 확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밴드의 배경색이 빨강색일 땐 롱 포지션을 준비하고 배경의 색이 초록색일 땐 숏 포지션을 준비한다. 그리고 캔들이 해당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들어서는데, 이 방법 역시 손절은 캔들이 다시 배경색 방향으로 중심선을 지날 때 진행을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보겠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밴드의 색이 빨간색인 걸 보아 현재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캔들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에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면 되겠다. 이때 손절은 캔들이 다시 중심선 밑으로 내려올 대로 잡아두고 매매를 진행해보자.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추세가 전환되었다. 배경색이 두세 캔들마다 바뀌면서 횡보장에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캔들이 상단 델타선을 터치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횡보장에선 배경의 색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현재 캔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선에 따라 매매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캔들이 밴드의 상단을 터치했으니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7.14 대
3분의 1로 단기 횡보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선을 돌파하고 캔들이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배경색이 자주 바뀌지 않고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됐다고 판단했을 땐 과매수 구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알아보겠다. 15분의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배경색이 15개 내외의 캔들에서 바뀌는 스퀴즈 구간이다. 이때 캔들이 중심선을 하단 돌파했으니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전에도 중심선을 하방 돌파한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신호를 어떻게 걸러야 할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심선을 하방 돌파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심선 위로 돌아오는 회귀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빠르게 손절을 진행하기 때문에 짧은 리스크로 끊어낼 수 있고 다음 포지션을 잡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밴드의 배경색이 바뀌면서 추세가 전환되었고 밴드의 폭이 확장되면서 강한 역추세 상황이 발생했다. 이 경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밴드의 폭이 다시 좁아져 오는 와중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그럼 시그널이 발생한 이곳에서 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약 16대 1이 나왔다. 앞선 두 번의 손절을 포함하더라도 더 큰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잘한 손절을 피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스프레드 매매 전략으로 지금과 같은 숏 포지션 진입일 경우 콜 스프레드를, 아까 같은 롱 포지션의 경우 숏 풋 스프레드로 진입해 0.30 델타 구간인 주황색과 보라색 선에 매도를 걸어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변형된 볼린저 밴드를 통해 포지션 매매와 스프레드 매매를 비교하면서 알아봤다. 그런데 과연 매매 횟수가 적은 게 좋을까? 아니면 총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을까?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이다. 보통 매매 횟수가 적으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적다는 것과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매 횟수를 늘려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라도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고 추세를 타게 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인지하고 본인의 성격과 잘 맞는지 체크한 다음에 시도해보길 바라겠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